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스마트 항만 물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항만 물류는 스마트 물류의 한 하부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마트 물류에 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4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술 발전을 크게 보면 4단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제일 처음은 전기기관이 등장으로 일종의 작업들이 기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1차 산업혁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 20세기를 들어오면서 이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전기에서 그다음 전기로 환원이 되면서 실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계화가 급속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후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는 정보화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모든 각 분야, 각 산업에서 실제로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보통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업들이나 그 관리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모든 이제 데이터들이 다 디지털화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 20세기를 지나서 21세기를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 아래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정보화와 차이를 본다면 3차 산업혁명에서 만든 정보화는 일종의 기본적인 데이터나 업무를 전산화하는 거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이걸로부터 더 발전된, 즉 지능화되고 무인화되는 시스템까지 나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3차 산업혁명이나 4차 산업혁명 모두 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더 스마트화해졌다는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보 기술의 발달과 함께 같이 발전을 하는 게 물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술의 발달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물류도 크게 지금 4단계 정도의 발전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물류 1.0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실제로 물류에서의 운송을 기계화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육상 운송을 고속화, 또 한 번에 많은 물량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대량화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해상 수송도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960년대 정도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물류가 일종의 하역 작업, 그리고 화물을 내리고 올리는 그런 하역 작업의 자동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점이 이제 가능하게 해준 하나의 기반이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표준화되고 일관화된 하나의 컨테이너 수송 기기가 나옴으로써 우리 물류에 있어서도 이거를 기반으로 한 해상과 육상, 중간에 바다에서 내린 화물을 재조작하지 않고 육상으로 수송할 수 있는 이런 자동화된 기술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항만뿐만이 아니라 일반 창고라든지 또 물류센터 같은 곳에서 자동화 기술, 자동 창고나 자동으로 화물을 분류하는 기술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역이 자동화된 이런 시스템을 이제 물류 2.0의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3차 산업혁명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물류에서도 정보화가 아주 급격히 도입되고 이제 이러한 시점이 오게 되는데, 이때를 이제 물류 3.0의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물류 관리에 관련되는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WMS, 창고 관리 시스템, 또는 TMS, 운송 관리 시스템 등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런 물류 시스템뿐만 아니라 통관이나 수속과 같은 서류 및 인정을 해주는
이런 업무들도 모두 전산화가 되는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보화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던 시기가 물류 3.0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 마찬가지로 물류도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20세기를 넘어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하나의 스마트화, 스마트 물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화 기술, 즉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통합한 자동화, 지능화, 무인화 이런 기술들이 물류에 도입이 되었고, 이 시기를 우리가 물류 4.0의 시기다, 즉 스마트 물류가 본격화되는 시점이고 현재가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물류의 발전 단계와 마찬가지로 또는 산업기술의 발전과 행보를 같이 해서 항만에서도 똑같이 기술 도입으로 인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초창기 처음 항만은 화물을 갖다가 내리고 올리는 물론 이제 바다로 해상으로 수송하는 기능을 연결해주는 그런 화물을 하역하는 어떤 기능을 하는 항만이 등장했고요. 이 시기를 포트 1.0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계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하역 작업을 기계화하는 이런 시절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전기 에너지가 도입이 되고 또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항만이 이런 공장 주변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송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시점을 포트 2.0의 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항만도 정보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많은 부분이 정보화되고 또 일부 자동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등장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테이너가 하나의 화물 수송의 가장 중요한 단위가 되게 되었고, 이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이 항만의 가장 중심 기능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기를 물류 기능을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는 항만의 단계로 포트 3.0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 들어오면서 이런 이제 물류 기능을 하는 자동화나 정보화가 된 항만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무인화된 터미널 또는 항만 또는 지능화된 항만 터미널 이렇게 등장하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 항만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포트 3.0과 포트 4.0의 한 중간 단계 정도에 있는 시대가 지금 현재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항만에 관해서 얘기를 이제 드렸을 때 이거를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본다면 자동화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정보통신기술 등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갖다가 통해서 자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물류 흐름을 최적화하는 항만이 바로 스마트 항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스마트 항만이 가질 수 있는 주요 기능들을 보면 첫째, 자연환경이나 혹은 물동량, 교통량의 변화에 자율적으로 가장 최적의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스스로 결정하는 초지능화. 그 다음 항만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나 그런 인프라 시설과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성. 그 다음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또 미리 일어날지도 모르는 돌발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하고 감지해서 대비할 수 있게끔 해주는 예측 가능성. 이 세 가지 기능이 주요한 스마트 포트, 즉 스마트 항만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기능을 이제 수행하려면 당연히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기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스마트 항만이 구현이 된다면 당연히 기대 효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통합 물류의 최적화, 에너지의 효율화, 그 다음에 친환경 물류, 그 다음 배후 도시와의 유기적인 연계, 그 다음에 정보 통합이나 공유가 가능해지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마트 항만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항만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라고 한다면 크게 스마트 항만을
운영하는 데 활용되는 장비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러한 장비들을 통제하고 계획하고 배정하는 그런 운영센터, 그 다음 화물을 항만까지 이송하는 선박, 그 다음 그 화물 그 자체, 컨테이너, 이런 게 모두 스마트화된 시스템이 스마트 항만을 구성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갖다가 지상으로 하역하는 암벽에 있는 자동화된 크레인, 그 다음 이런 컨테이너를 장치장까지 이송을 하게 되는 내부에서 무인으로, 무인 이송 장비, 그 다음 이렇게 이송되어 온 컨테이너를 장치장에 잘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는 자동화된 장치장 크레인, 이런 세 가지가 주요한 스마트 항만의 장비가 되겠고, 이러한 장비를 제어하고 배정하고 배치하는 그런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곳이 그런 관제센터라든지 또 정보센터, 항만 운영센터가 스마트 항만 관련을 하는 시설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은 마찬가지로 이 항만에 들어오면서 이런 스마트한 기술을 통해서 자율로 운항되는 선박에 의해서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화물은 스마트 컨테이너라는 스스로 자기의 위치나 상태 정보를 운영센터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 스마트 항만을 구성하는 요소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스마트 항만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운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마트 항만 물류를 구현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항만 물류도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그다음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자율운행 차량, 무인 차량이 되겠죠. 그 다음 블록체인,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과 같은 IoT 기술, 센싱하는 이런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의 기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술이 스마트 항만에도 그대로 탑재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동화 항만 장비 이 전체 구조를 보면 자동화 항만 장비에서부터 각종 정보들이 IoT 센서를 통해서 자기의 위치라든지 작업 상태를 모아서 초고속 통신망을 타고 클라우드 플랫폼에 다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항만 장비뿐만이 아니라 화물, 스마트 컨테이너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정보, 그 다음에 외부 터미널로 들어오게 되는 자율운항 선박이나 외부 트럭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모두 초고속 통신망을 타고 클라우드 플랫폼에 모든 정보가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장된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항만 전체를 운영하는 터미널 운영 시스템, 그 다음에 장비를 전체를 제어하는 장비 제어 시스템이 운영이 되겠고, 과거에 사람에 의해서 이런 운영 계획을 작성을 했다면 이게 무인으로, 즉 인공지능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 토스나 ECS의 제어나 계획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또 어플리케이션으로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에 이렇게 모여진 모든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실물에 있는 터미널을 가상 공간에 컴퓨터 내에 가상화해서 실제 터미널과 똑같은 거를 가상화해서 하나의 가상 터미널을 만들고, 그 안에서 실제 터미널의 여러 가지 계획과 작업을 지시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작업과 계획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을 찾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항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부, 항만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관련 주체들과 실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이거 가장 신뢰성 있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이 또한 스마트 항만에는 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자동화 항만, 즉 스마트 항만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럽 쪽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던 무인 자동화 터미널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항, 독일의 함부르크 항동에서 이미 상당히 빨리 진전이 되었고 현재 아주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가까이 아시아권에서 보면 싱가포르의 투아스항, 그다음 중국의 칭다오나 상하이, 그다음 샤먼항 등이 이미 무인 자동화 항만으로 탈바꿈을 했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롱비치항도 무인 자동화 터미널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 완전 자동화 터미널이 개장되어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 동원에서 운영하는 동원 컨테이너 터미널이 국내 최초로 자동화 터미널로 개장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부산 신항의 2-6 단계, 광양항, 인천항 등이 계속 자동화, 완전 무인 자동화 터미널로 날 수 있게끔 조성되고 추진되고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기술이 아직 선진 항만에 비해서는 후발로 나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 국토 개발 계획이나 또 국가의 물류 전략 또 항만 개발 전략에 이런 스마트화 또 스마트 물류 자동화가 가장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곧 우리나라도 이러한 항만들을 쫓아 선진 항만의 대열에 들어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정도로 간략히 스마트 항만 물류에 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